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동전 하나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 깊숙한 곳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지갑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그 동전이 1972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동전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액면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의 화폐는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에 큰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동전에는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72년 한국 13원 동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화폐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한국의 주화체계에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등의 액면이 존재했습니다. 1972년에 새롭게 발행된 대표적인 주화는 50원화였고 한국은행 자료에는 13원이라는 정식 유통주화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 정말 13D라는 숫자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귀중품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판매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동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실수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발행연도, 액면, 문자, 문양, 제조 흔적, 금속 상태, 가장자리 모양까지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랫동안 사용된 동전의 표면이 닳거나 변색되면서 원래 숫자가 전혀 다른 숫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72년이라는 숫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1970년대 초반은 한국 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과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화폐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는 100원 주화가 등장했고 1972년 12월 1일에는 50원 주화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새로운 동전 몇 개가 등장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작은 금속 동전 하나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고,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그 동전 하나하나가 당시 한국인의 일상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전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금속 조각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동전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1972년이라는 연도는 수집가들에게 흥미로운 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동전 하나에 수백 달러, 수천 달러, 심지어 훨씬 더 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희귀성에 있습니다. 모든 오래된 동전이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100년 된 동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동전이라도 특정한 제조 오류나 특별한 변종이 발견되면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중심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문양이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 일부가 2번 찍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도 숫자에 이상한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속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도 이상한 제조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조래되어서 생긴 흠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조 오류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범한 동전과 수집가들이 관심을 갖는 동전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먼저 조명을 밝게 켜십시오. 그리고 동전을 씻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동전을 반짝이게 만들겠다고 세제나 금속 광택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동전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집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짝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의 표면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문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극힘이나 마모가 얼마나 적은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표면과 인위적으로 닦아낸 표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견했다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빛을 비스듬히 비춰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돌출이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작은 흠집 하나가 곧바로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수집가들은 작은 차이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72년 동전의 정확한 액면은 무엇입니까? 10원입니까? 5원입니까? 1원입니까? 아니면 1972년 12월 1일 발행된 50원입니까? 한국은행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72년 50원화는 쌀 이삭을 디자인으로 사용했고 구리아연 니켈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름은 21.60mm, 무게는 4.26g이었습니다. 이런 세부 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오래된 동전이라도 실제 규격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72년 한국 13원지라는 이름만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동전의 실제 모습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동전이 일반적인 1972년 동전이라면 가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동전에 일반적인 동전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특별한 특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는 확대경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는 동전의 가장자리에서만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앞면보다 뒷면을 봐야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발행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상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 속에서 돌아다닌 동전은 표면에 수많은 마찰 흔적이 생깁니다. 문양이 닳고 숫자가 희미해지고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동전은 세부 문양이 훨씬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수집가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전이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닦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더러워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래된 동전의 진짜 이야기는 표면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한국의 오래된 동전 이야기와 숨겨진 가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동전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역사와 희귀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을 수십 년 동안 보관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1972년 동전을 실제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과 평범한 사용 흔적과 진짜 제조 오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다리셨던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동전이 특별한 조건을 갖췄을 때 이야기되는 극적인 최고 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오래된 동전.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을 평범한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겉모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2년이라는 숫자 뒤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는 그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래된 동전 상자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13원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다른 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차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화폐 자료에는 1972년에 발행된 정식 주화로 13원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주화책에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1972년 12월 1일에는 새로운 50원화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전이 정말 13원처럼 보인다면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동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 전에 동전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종종 숫자나 글자가 달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오래 사용된 동전은 표면의 일부가 사라지면서 숫자의 모양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만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테두리를 보고, 동전의 지름과 무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수집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1972년 한국의 50원화는 특히 구별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주화의 앞면 디자인에는 벼이삭이 사용되었고 지름은 21.60mm, 무게는 4.26g입니다. 재질은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의 합금이며 테두리는 톱니 모양입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21.60mm, 4.26g, 그리고 벼이삭. 이 세 가지는 1972년 50원화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972년 50원화는 그해 처음 발행된 주화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2년 12월 1일 이 주화를 처음 발행했습니다. 즉, 이 동전은 단순히 1970이라는 숫자가 적힌 오래된 동전이 아닙니다. 한국의 주화 체계가 확대되던 중요한 시점에 등장한 주화입니다. 1970년에는 100원화가 발행되었고 1972년에는 50원화가 추가되면서 한국의 주화 체계가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2년 당시 이 동전을 손에 들었던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한국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전은 시장을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점의 계산대 위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용이 중단되거나 서랍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6년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동전을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된 동전 수집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입니다. 동전 수집에서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연도와 같은 액면의 동전이라도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심하게 닳았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었다면 수집가가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양이 선명한가? 숫자의 모서리가 살아있는가? 글자가 얼마나 또렷한가? 표면에 깊은 극힘이 있는가? 테두리가 눌려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벼이삭 문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1972년 50원화의 디자인에서 벼이삭은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손에 들고 빛을 비스듬히 비추면 문양의 높낮이가 훨씬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동전을 닦지 마십시오. 수집가에게 오래된 표면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 광택제를 사용하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작은 극힘이 생길 수 있고 원래의 표면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표면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동전에 이상한 자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조 오류는 아닙니다. 오래 사용하면서 생긴 긁힘도 있고 다른 동전과 부딪혀 생긴 흔적도 있으며 가장자리가 눌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제조 오류를 의심하려면 그 흔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양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겹쳐 보이거나 특정 부분의 금속이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만 보고 무조건 희귀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972년 50원화의 공식 무게는 4.26g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이 1972년 50원화로 보인다면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마모가 진행되면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십 밀리그램의 차이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게가 지나치게 다르다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름입니다. 공식 규격은 21.60mm입니다. 이처럼 무게와 지름을 함께 확인하면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비교할 때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된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몇 년도 동전인가 라는 질문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도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행 종류, 상태, 희소성, 오류 여부, 진위, 그리고 수집가들의 실제 관심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972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엄청난 금액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1972년 동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닙니다. 특별한 상태나 특징을 가진 동전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1972년의 화폐 역사는 동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 1일에는 5,000원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50원화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었고 화폐 체계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은 한국 화폐 역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금속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들은 역사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도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동전이 얼마나 오래됐지? 라는 질문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왜 이 동전이 만들어졌을까?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용했을까? 이 동전은 정상적인 형태일까? 혹시 일반적인 동전과 다른 점이 있을까? 이 질문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1972년 동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오래됐고, 색도 변했고, 표면에는 작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오래된 동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연도를 확인합니다. 1972. 그 다음 액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벼이상 문양을 확인합니다. 무게를 측정합니다. 지름을 확인합니다. 테두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경을 꺼냅니다. 바로 그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차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실제 희귀 오류인지 단순한 손상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동전은 조사할 가치가 있는 동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치는 발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정말 1972년 한국 13원이라고 생각된다면 액면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의 공식 자료에는 13원 주화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동전의 사진과 정확한 액면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1972년 50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앞면의 벼이삭과 뒷면의 액면, 연도, 중앙은행 관련 표기를 차례대로 살펴보십시오.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희귀품과 단순히 오래된 동전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늘 영상에서 약속했던 가장 극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오래된 동전을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빛을 비추고,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테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래된 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동전의 희귀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특징이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최종 가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보기 전까지 절대 이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단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3원지라고 생각했던 그 숫자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1972년이라는 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오래된 동전이 단순한 추억인지, 아니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수집품인지. 그 답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72년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13원이라는 액면의 유통주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13원처럼 보인다면 가장 먼저 실제 액면과 디자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동전 수집은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단서를 하나 발견하고, 그 단서를 다시 확인하고, 다른 특징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동전의 정체를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1972년 동전을 발견했다면 먼저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액면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문양을 살펴보십시오. 1972년 50원화라면 더 이상 문양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주화는 1972년 12월 1일 처음 발행되었고 지름 21.60mm, 무게 4.26g의 구리아연 니켈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테두리는 톱니 모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을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인 동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된 동전의 흠집과 진짜 제조 오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머니 속에서 굴러다닌 동전에는 수많은 충격이 가해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전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금속 표면에 극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희귀동전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수집가들은 훨씬 신중합니다. 그들은 동전의 전체적인 상태를 봅니다. 표면은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가? 문양은 얼마나 선명한가? 가장자리는 정상적인가? 글자의 형태는 일정한가? 연도 숫자에 이상한 금속 돌출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징이 실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작은 부분을 훨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와 글자 주변을 확인해 보십시오. 표면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금속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솟아있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동전의 테두리도 중요합니다. 1972년 50원화의 테두리는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톱니가 전체적으로 일정한지, 어느 한쪽만 심하게 눌려 있는지, 특정 부분의 모양이 다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용 과정에서 테두리가 눌리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존 상태입니다. 동전 수집에서 상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연도의 같은 주화라도 상태에 따라 수집가가 느끼는 매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문양이 거의 사라진 동전과 사용 흔적이 거의 없고 세부적인 디자인이 선명한 동전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급하게 닦지 마십시오. 더 깨끗하게 만들면 더 비싸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 세척이나 연 많은 표면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수집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발견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보관용 홀더에 넣고 동전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고 습기와 강한 화학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밝은 조명에서 찍으면 표면의 세부 사항이 훨씬 잘 보입니다. 특히 옆에서 빛을 비추면 작은 돌출이나 눌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1972년 한국 동전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여기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1972년 동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엄청난 가격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동전의 가격은 주화 종류와 상태, 희소성, 오류 여부, 진위, 거래 시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1972년 13원이라는 공식 유통주화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특별한 조건을 가진 동전이라는 가정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주화가 아니라 극히 드문 제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며 높은 등급의 상태까지 갖추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희귀성이 수집시장에서 큰 관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께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D 동전은 무조건 수십만 달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판매된 가격과 인터넷에 적힌 희망 가격은 다릅니다. 누군가 높은 가격을 적어놓았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 가격에 팔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귀중해 보이는 동전을 발견했다면 전문적인 감정과 실제 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972년이라는 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동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1972년은 한국의 경제와 화폐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발행된 동전과 지폐는 지금 우리에게 한 시대를 보여주는 작은 역사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실제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동전에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가치도 있습니다. 기억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50원짜리 동전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의 시장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동전 수집의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약속드린 마지막 숫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만 달러. 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일반적인 1972년 한국 동전의 확정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1972년 13원이라는 공식 유통주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특정 동전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면 실제로 존재하는 주화 종류와 진위, 희귀한 오류 또는 특별한 변종, 그리고 상태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60만 달러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설정한 극적인 최고 가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는 오래된 동전을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건 그냥 옛날 돈이겠지? 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액면을 확인하십시오. 무게를 확인하십시오.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문양을 확인하십시오. 테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으로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전을 닦아서 억지로 새 것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오래된 동전은 그 세월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972년 13원이라는 매우 이상한 이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한국 화폐 자료를 확인하면서 13원이라는 정식 유통주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 정말 무엇일까요? 1972년 50원일까요? 다른 액면의 동전일까요? 아니면 숫자를 잘못 읽은 것일까요? 혹은 특별한 물체나 비공식적인 기념품일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1972년 50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전은 한국은행이 기록한 정식 주화이며 1972년 12월 1일 발행된 역사적인 주화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의 변화와 함께 실제 생활 속을 돌아다녔던 작은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뒤 집에 있는 오래된 동전을 꺼내보게 된다면 한 가지 행동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닦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십시오. 어쩌면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는 평범한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동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여주는 작은 역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반적인 주화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작은 동전 하나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0만 달러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1972년